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 33일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 속에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중동에서 지상전을 수행할 역량을 강화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르단 조수연 특파원,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30km 떨어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네, 안동준 특파원은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미사일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요르단에서도 계속 실감이 된다고요? 네, 1시간 전 그리고 30분 전에 제가 와 있는 이곳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경보가 2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첫 공습경보가 내려진 뒤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포착했다는 이스라엘 군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이스라엘군은 예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포착한 뒤에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편에서 참전한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큰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북부, 동부, 중부가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상대로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7명이 더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네, 쿠웨이트에서는 공항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오늘 새벽 이란의 노골적인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연료 저장 탱크가 표적이 되면서 공항에서 큰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여러 차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고 공항 레이더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바레인의 한 기업 시설에서도 이란의 공격에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했는데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군의 지상전 경고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3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지상전을 수행할 역량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시한을 2, 3주 내로 제시한 가운데 미군은 중동의 추가 병력을 계속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H.W. 부시호와 호위 전단도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부시호는 이미 중동 지역에 배치돼 있는 에이브리엄 링컨호와 제럴드 R 포드호에 합류해 당분간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3척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압박 병행 속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을 다시 거론한 겁니다. 이란이 제시한 5대 조건은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장치 수립, 전쟁 피해 배상, 또 중동 전역의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종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보장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언급은 양측이 중재국들을 사이에 두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특파원,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과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촉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참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도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지금까지 2,5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아랍에미리트에 쏟아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란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입니다. 다만 군사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안쪽 페르시아만에서는 또 유조선 피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새벽 카타르 해안에서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 운영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3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발사체가 선박의 측면을 타격하면서 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전원은 무사하고 기름 유출 우려에 대해 환경적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선박을 향한 피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피격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20척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선원이 추가로 하선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됐던 한국인 실습 선원 2명이 추가로 하선했습니다. 이 하선한 선원들의 소속된 개인정보와 귀국 정보 등은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에도 한국인 실습 선원 2명이 하선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일반 선원 1명이 하선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실습 선원 2명과 1명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내에 고립된 국적선 선박 한국인 선원은 136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우리나라 국적선 26척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까지 더하면 모두 173명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연, 안동준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대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중동 사태의 향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종전 시점을 2주에서 3주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해 일방적 승리 선언 후 군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셀프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And that goal has been attained. They will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e're finishing the job, and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 채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유가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 해협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동맹국에는 안보와 경제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철군 명분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며 대외 강경 노선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1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경제적 성과 과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상호무역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세와 국내 산업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공급망의 미국 복귀를 독려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불법 이민자 수치를 내세워 안전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과 경제 양면에서 마이웨이식 해방을 선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방적인 이탈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혼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폭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에 오른 아야톨라 셰헤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에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알렉세이 데도프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간 31일 보도된 러시아 매체 RTVI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연락을 취했나라는 질문에 이란 지도부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새 지도자는 이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새 최고 지도자와 접촉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와중에도 초고층 건물로 된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내에 건설 예정인 대통령 기념관의 조감도 영상을 공개했는데 10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47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주변을 압도하는 규모로 등장합니다. 꼭대기에는 첨탑이 솟아있고 건물 상단에 큼직하게 이렇게 트럼프라는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용기로 보이는 항공기 옆으로 황금색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돼 있는데요. 강당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청중석을 바라본 채 오른팔을 치켜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금빛 동상이 서 있습니다. 2,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거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 코스닥이 6% 상승했고 두 시장 모두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530원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내려서 1,5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외환거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 상승세가 오후 들어 더 커졌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8% 오른 5,4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려는 듯 4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 오른 5,33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5번째로 발동됐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모두 11차례 사이드카 발동이 있었고 그중 매도 사이드카는 6번, 매수 사이드카는 5번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11%, 현대차는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외국인은 10일째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순매도 금액은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6% 오른 11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3.6% 오른 1090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이 커지며 코스피 시장처럼 올해 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처럼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28원 내린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를 마친 이후에는 1,499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50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해 종전 기대감을 높인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도 환율 하락에 도움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3% 내린 배럴당 103달러,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1% 내린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3% 내린 12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등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금액은 35조 원을 넘었습니다. 2월에 1.5배이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과연 언제 매수세로 전환할지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부터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5월에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 역시 또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는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운항 노선 감축에 들어갔지만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항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항공권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싸진 겁니까? 네, 유류 할증료만 3배 안팎으로 비싸졌습니다. 대한항공 국제선의 경우 편도 기준 최대 9만 9천 원에서 최대 30만 3천 원이 적용됩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기존 7만 8,6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올 경우 왕복 1인당 35만 원 안팎이 추가된 셈이며 3인 가족이라면 추가액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여행객들은 티켓을 미리 끊어놓은 게 다행이라는 분도 있었고 올해 해외여행을 더는 못 나갈 것 같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해외여행을 자주 가긴 하는데 유류 할증료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고유가 여파로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값이 60%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걱정은 이런 유가 흐름이 이번 달 계속 이어질 경우 5월 유류 할증료는 지금의 1.5배로 또 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5월 유류 할증료는 3월 16일에서 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값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객들 부담이 상당히 큰데 항공업계 타격도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든 부담이 그야말로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공유가 1.6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할증료 인상만으로 비용 급등분을 온전히 상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미리 약속한 가격에 기름을 사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기름값 오르는 충격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을 주로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고환율 상황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운항 축소에 나서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5곳이 일부 노선 운항을 취소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까지 중국과 캄보디아행 일부 노선 등 국제선 14편의 운항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까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렇게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버섯 모양의 거대한 연기 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초토화를 경고한 지 약 2시간 만에 미국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 있는 대형 탄약고를 타격했습니다. 이스파한은 이란 핵과 미사일 인프라가 밀집된 곳인데 900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며 2, 3주 내에 철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대국민 연설도 예고했는데 이제 진짜로 전쟁이 끝나는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 공습 장면이라며 미군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Negotiate with bombs. The U.S. will be gone or done with the war? I think we're 2 or 3 weeks. We'll leave.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중요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저희 YTN도 생중계해드릴 텐데 원래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콕 집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겠죠? 어떤 얘기가 담길까요? 네, 저는 이란과 지금까지 협상 과정이라든가 전쟁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서 최후 통첩을 다시 한번 날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또 날려요? 최후 네, 통첩을. 왜냐하면은 지금 협상 과정 이런 게 됐는데 마지막 이것이 안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행동까지도 감행하겠다. 호르무즈 섬들을 장악하는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대명분을 축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협상에 대한 압력을 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예, 또 한 번의 최후 통첩을 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진짜 전쟁 끝내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번 달에만 벌써 1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모즈타바가 진짜로 살아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협상한 사람은 누구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밝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로서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도 지금 유류 할증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2022년 8월 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반전 운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노킹 운동도 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완전히 끝낼 수 없다는 거는 미국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끝낼 때 명분이 중요한 거죠. 완전히 자기가 이란을 개멸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타격을 입혀서 이란의 핵무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레짐 체인지 부분들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당초에 처음에 이 트럼프의 목표는 신정 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 그러니까 친미 정권을 세우는 거였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하메네이에서 차남인 모스타바로 이 권력이 승계된 거잖아요. 이것도 정권 교체를 우리가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자기가 이 한 달 이상 끌었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업적 성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4월 6일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이란 보고 협상에 응하라. 이걸 다시 한번 압박하는 그런 성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정 체제에서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그런 레짐 체인지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승리를 자신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협상 타결이라고 하면 뭐 양국에서 나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인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돼야 하는 건데 사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협상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대면 협상을 이루어지지 않고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미국이 요구한 협상안 15개 조건은 실질적으로 항복문서, 이란의 항복문서와 비슷한 것이고요. 또 이란이 제시하고 있는 한 5개 조항도 보면은 여러 가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대명분을 내일 쌓을 것이고 이래 성리를 했고 조건부로 이렇게 되면은 끝내겠다. 그렇지 안 되면은 또 한 번 더 위협을 하는 거죠. 군사행동,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서 군사행동하겠다. 그래서 셀프 종전의 어떤 조건적인 대명분, 승리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대명분을 이제 축적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입니다. 예, 내일 대국민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전 세계인이 바라볼 텐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핵 거점이죠. 이스파한의 탄약고를 폭탄으로 타격하는 영상인데 지하 100m 깊이까지 침투 가능한 900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이 사용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벙커버스터는 공중에서 투하한 뒤 지하 깊은 곳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관통 폭탄입니다. 최대 지하 100m까지 타격이 가능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지난해 미국이 이란 포드로 기지를 폭격할 때도 이러한 초강력 벙커버스터가 사용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면요. 13.6톤급 폭탄이 지하 80에서 90m까지 관통해서 들어간 뒤에 지하에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타격한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벙커버스터 투하를 위한 공중 전력으로는 침묵의 암살자 B2 폭격기가 6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어제 이란을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에 자신의 SNS에 30초 분량의 바로 이 영상, 대규모 폭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것도 전쟁을 끝내겠다는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이런 폭격을 감행한 걸까요?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신석기 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이란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말은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국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파한에 이렇게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부분들 실제로 저게 투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정한 걸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영상이 언제 건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성과를 전쟁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는 저 동영상은 굉장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미션 완료를 했다라는 근거로 삼으려고 이런 폭격 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란이 보복에 나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핵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란은 계속 맞대응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공격이든 미사일 공격이든 또 그 유사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아마 맞대응 공격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영상은 사실은 저렇게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거의 몇몇 나라밖에 없어요. 지하 80m, 100m까지 할 수 있는 저런 영상은. 그래서 저는 저런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공포, 억제 이런 감을 줘서 엄청난 이런 미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란에 대한 어떤 그 압박 그러면서 미국이 승리해 가고 있다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번에 사실은 여러 군데 저기만이 아니라 사실 전쟁 초기부터 벙커버스터를 많이 활용이 됐던 것이고 알리 하메네이 제거할 때도 이 벙커버스터가 사용이 된 거죠? 아 그때는 그것인지는 정확하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정밀 유도 무기가 적용이 됐고 정밀 유도 무기 플러스 벙커버스터 탄이 같이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뭐 대부분 정밀 유도 무기는 한 반경 한 10m 정도까지는 이렇게 폭발이 됐는데 벙커버스터는 아주 수십 메터, 수백 메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탄이니까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란이 지하에 숨겨놓은 핵시설이라든가 미사일 기지 저런 것들이 대다수 폭파됐다라는 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선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쟁 때문에 막힌 호르무즈 해협,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입니다. 이란 전쟁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콕 집어서 뒤끝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국을 거론하며 첫째, 미국에서 사가라. 둘째, 뒤늦은 용기라도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석유를 가져가라고 썼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은 비행기들이 프랑스 영토 위로 날아가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며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Navy. There was supposed to be a big bad Royal Navy.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네, 트럼프의 한마디, 알아서 해라. 호르무즈에 머물러 있는 그 석유 미국은 쓰지도 않으니까 그 석유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미국 석유 사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이죠. 사실은 뭐 이번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이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체제가 굉장히 느슨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전쟁을 하면서 적어도 전쟁을 할 때는 동맹국의 전쟁의 목표라는 걸 미리 사전에 또 기뜸도 하고 협조도 요하고 하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이 자기가 해놓고 이게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종결하겠다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란의 저항이 만만찮은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에게 프랑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영국이라 이런 동맹국들 우리나라도 그 해당되죠. 좀 파병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노골적으로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예. 우리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낼 테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너들이 그러면 알아서 석유 빼가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란이 얘기했던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익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을 이 통제권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란에게는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을. 그러면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통제권을 이란에게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맹국들 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그런 형태의 포석도 지금 깔려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손 떼겠다라는 이 트럼프의 공언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막혀서 여러 국가들이 피해 보고 있는데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문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2-3년 걸릴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최초부터 2-3년 걸릴 거다라고 전 주장을 했거든요. 종전 이후에 통상 보면 안정화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전 때도 2003년도 종전이 되고 승리선언한 이후에 한 수년, 한 5-6년 이상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우리 그때 자이툰 부대 파병했잖아요. 사단 파병도 승리선언하고 종전 이후에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 가서 수년 동안 임무 수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종전이 되더라도 해상 테러라든가 이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종전 이후의 관리가 미국으로서는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다국적군을 투입을 해서 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유류를 가지고 가는 나라를 알아서 해라는 거는 지금 전쟁에 참여도 있지만은 종전 이후를 겨냥을 해서 그때 다국적국 참가해서 해라. 그때는 우리가 발을 좀 빼겠다. 이런 메시지는 있다고 보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끝내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특별한 작전 또는 장악 이 플랜이 아마 내일쯤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석유를 사가든지 아니면 너네가 용기 내서 호르무즈 해협 가서 석유 가져와라.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영국 찰스 3세가 이번 달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국 내에서는 자존심 상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의견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하고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잖아요. 긴밀하고 그동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찌 보면 나토 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을 지지했던 그런 나라가 영국인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많이 그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데서는 어찌 보면 막말에 가까운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영국의 이 무기는 장난감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찰스 황태자가 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영국 내에서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영국 입장에서도 그런 국내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영국이란 관계가 계속해서 척을 지고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 내에서도 종전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혁명수비대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 온건파인 이란 대통령이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통화하며 밝힌 내용인데 이란에서 종전 얘기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강경파, 혁명수비대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의 배후에는 미국 IT 기업이 있다면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반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전 해군 사령관의 생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네,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개전 후 처음으로 조건부 종전을 언급했는데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 시간이 내일 새벽 1시 반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현실화될까요? 글쎄요. 지금 양면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한편으로는 협상을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또 보복성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표적화해야 될지. 기업은 했지만은 사실 저 대형 기업들이 중동에 여러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구글과 형태로 애플이면 네. 지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리고 또 공격 형태도 여러 가지 공격 형태인데 사실은 이란은 이원화된 체제거든요. 위에 종교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걸 지휘하는 그 혁명수비대가 있고 그 밑이 사실은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지금 저 전쟁을 주도하는 그룹은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는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란 내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란 국영 매체가 하르급 섬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군뿐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인간 방패로 훈련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혁명수비대가 우리는 이만큼 미군 지상군이 들어올 걸 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쪽 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82 공수사단 2,500명은 중동에 투입이 돼 있잖아요. 압박돼 있고 그다음에 부시호가 한국만 부시호가 지금 다시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는 지금 한 6,000명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시는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상전을 하기 위한 병력은 계속 증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또한 화전 양면이 있듯이 지금 이란에서도 이란 대통령이나 이란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협상을 해서 뭐 협상의 조건도 내세우고 만약에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협상을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혁명수비대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항전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항전할 이 힘과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양쪽 다 사실은 하전 양면이고요. 내일 4월 1일 오후 8시 현지 시간으로 겨냥해서 기업들을 타격하겠다라는 것도 그 전에 지금 트럼프가 내일 오전에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대응해서 또 하나를 걸어놓는 서로가 이제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전의를 불태우는 하전 양명 전략을 양쪽 다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의 군인 사열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여군과 어린이 군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자꾸 뭐 12살짜리도 징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에서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르그 섬 점령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도 하르그 섬이 이란의 경제의 목줄이기 때문에 거길 점령하면은 이란이 쉽게 협상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르그 섬 점령을 위한 지금까지 여건 조성 작전을 해왔다고 봐요. 그냥 노고 결정만 이제 남은 겁니다. 할지 말지만 협상이 잘 안 나면 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간 방패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여러 무고한 시민들을 저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최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관련 질문을 회피하면서 외무 지적과 함께 동문서답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Do you have any insight as to how they are doing? Do they have drinking I do. water? Do they have food? I do. But first, you remember when we had lunch years ago in the base of Trump Tower when it was a brand new It's a building? long time ago, yes. A long time ago, and you haven't changed. You may be even better looking, but I will Fox not hair say and that. makeup has a I lot will to not do with say that. 네. 이란 아이들이 먹을 물은 있고 먹을 음식이 있는지 파악했느냐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하면 내 정치 인생이 끝날 테니 하면 안 되겠지만 당신은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참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이지만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자기가 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정말 이란이나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계가 다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지금 매주 골프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매주 골프 나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이란에 저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이란의 아이들이 굉장히 물도 없고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쟁 좀 빨리 끝낼 생각 없냐? 그런 묻는 앵커에게 많이 예뻐졌다고 얘기하는 게 저게 사실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 아마 김병주 의원님이나 저 같은 공인들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우리가 정계를 떠나야 될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동맹국 대통령이지만 좀 저런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이제는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란의 핵 능력을 거의 다 제거한 것 같아요. 제거한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이 저 재개하려면은 제가 볼 때 수십 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갖고 있던 국제사회에 주던 위협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제 평화 부분들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란 어린이 상황을 묻는 앵커에게 예뻐졌다고 답답한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논란이 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 시내에 건설될 초호화 대통령 기념관의 조감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전쟁 와중에 이 호화로운 건축에 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47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으로 꼭대기에 첨탑이 솟아있고 건물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라는 이름이 꼭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대통령 전용기로 보이는 항공기 옆에 황금색 에스컬레이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형상화한 대형 금빛 동상, 오른팔을 치켜들고 있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작년 말 트럼프 기념관이 47층 높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47대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반영한 겁니다. 이 기념관 88m 높이의 마이애미 프리덤 타워 옆에 세워지는데 주민들 중에서는 트럼프 기념관이 프리덤 타워를 가릴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프리덤 타워는 1960년대에 쿠바 난민들을 수용했던 곳으로 현재 이민자 사회에는 역사적 가치가 큰 랜드마크입니다. 네, 백초분량의 영상에는 47대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47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등장했는데 미국은 원래 대통령 퇴임 후에 이렇게 기념관을 짓기는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화려하고 지금 전쟁 중이어서 더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쟁 중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여론들 보십시오. 노킹스 시위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지금 1,000만 명이 시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미국의 정서라고 봅니다. 그 반전에 대한 여론, 또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여론, 또 민생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석유여로 가면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이것이 미국의 여론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야 될 텐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가는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상상이 안 가는 저런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씁쓸해 보이는 면이 많죠. 지금 세계 이란 중동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 최소 희생하에 빨리 종전을 할 건지 어떻게 평화를 만들
만들 건지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타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렇게 화려한 트럼프 기념관이 지어진다면 그런데 저 비용은 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비용이야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저 정도 비용을 미국 대통령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되죠. 후원금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요? 뭐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 기념관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후원도 받겠지만 또 예산으로도 하겠죠. 할 텐데 근데 저게 미국 국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본데 이대로 가면은 좀 제가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로 인해서 공화당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반트럼프 정서가 커가고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트럼프 개인이 저렇게 본인이 트럼프 스타일로 저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 부분 큰 타격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초호화 트럼프 타워, 트럼프 기념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로 가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원도를 찾아 우상호 예비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 중진의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지역을 돌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각각 강원 철원과 전남 여수를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철원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이 접경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가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수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추경 예산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산업을 지키겠다며 중동 위기 관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정원우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칸쿤 출장 논란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의 구정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 사유화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미니 이재명이 등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현희 후보도 여성성 모독에 가까운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김관영 정북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청년단체와 만난 뒤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다는 의혹 관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곧바로 돈을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 수습에 집중하고 있죠. 네,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다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사퇴하며 국민의힘은 또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경쟁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선을 봉쇄한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음 잡음과 걸림돌에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직접 당 윤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다만 법적 대응은 법원 결정에 대한 수용의 문제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상황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준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내 집 마련의 자유를 주제로 부동산 공약을 냈는데 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거라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종전 일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곧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공격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됐고 정권도 교체해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고 급등한 유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will be gone or done with the war in 2 I or 3 think with weeks? 2 or 3 weeks, we'll leave.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전쟁으로 틀어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복원하는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가져오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협을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타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이란 전쟁에서의 성과를 나열한 뒤 종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종전에 나설 경우 이란의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추가로 3번째 항공모함까지 중동에 보냈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나면 이란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을 앞두고 미국의 마지막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중동에 급파된 미 해군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입니다. 실을 수 있는 항공기만 60대에 달하고 순양함과 구축함은 물론 핵 잠수함까지 함께 다닙니다. 호위 전단을 포함하면 많게는 7,000명가량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merican firepower is only increasing. Iran's decreasing. We have more and more options and they have less.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링컨함과 포드함까지 모두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 해병 원정대를 태운 강습 상륙함이 지난 주말 중동 해역에 진입한 데 이어 공수사단과 특수부대도 배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동 지역 미군은 모두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략 부시함이 도착하는 보름 뒤가 군사작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군사작전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If they come to the table, that'll be good. But it doesn't matter whether they come or not. We've set them back. It'll take 15 to 20 years for them to rebuild what we've done to them. 물론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준은 아니라며 사실상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군사작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며 민심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전 조기 종료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떠나겠다는 무책임한 종전 선언에 국제사회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인에게 갤런당 4달러는 경제적 삶의 질을 가르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It will likely leach into other areas of the economy. Consumers likely to start reducing spending
in light of increased spending at the gas pump. 11월 중간 선거에 비상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전격적인 셀프 종전입니다.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했으니 이제 미군의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봉쇄된 호르무즈는 내팽개쳤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safe actually,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to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미군이라는 억지력이 빠진 자리는 즉각적인 안보 민영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조선들은 비싼 사설 경비를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등한 보험료와 보안 비용은 고스란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The whole world of tradable goods being affected simply because there are disruptions, freight rates are going up. 지정학적 리스크도 극대화됩니다. 정규군이 무너진 이란은 오히려 기뢰나 소형 보트를 이용한 비대칭 전술로 해협을 인질 삼아 국제사회와 위험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직접 기름을 채워가라며 안보 비용을 떠넘기면서 에너지 패권은 급속도로 다극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중동에 해군력을 투입하면 이 지역 패권의 추가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독자 핵무장 검토 등 통제 불능의 군비 경쟁으로 번질 위험도 큽니다. 이제 미국 주도 공공재였던 호르무즈가 각자 도생의 정글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유 수입을 이곳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도 안보 비용 부담이라는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기독교 복음주의의 미국, 이스라엘과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확전의 명분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중동 전역으로 번진 이번 전쟁에서는 신, 순교자 같은 종교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번 전쟁을 설명한 언어는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을 받은 현장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한 적으로 묘사되는 만큼 오늘날 절대적인 적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חוסלו הלילה והצטרפו לראש תוכנית ההשמדה חמינאי וכל מסוכלי ציר הרשע במעמקי הגיהנום. 친이란 진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란과 연대하는 예멘 후티 반군 성명에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있는 우리 무자헤딘 형제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자헤딘이란 지하드, 즉 이슬람에서 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종교 용어가 군사행동과 결합한 셈입니다.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양측 모두 전쟁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끌어올리며 정당성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순간 상대는 타협 대상이 아닌 절대 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십자가 대 초승달의 전쟁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거고요. 이것을 무슨 성전, 지하드로 자꾸 이제 격상시키려는 종교 전쟁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동원해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쟁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이 워플레이션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주재료인 제품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플레이션의 핵심은 나프타입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비닐, 합성 섬유를 만드는 원료인데요. 중동 전쟁 여파로 불과 한 달 사이에 가격이 70% 넘게 올랐습니다.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 카페나 음식점에선 가격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 컵과 배달용기 가격이 15에서 20% 오르면서 음료나 음식값이 오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주사기는 물량이 부족해 아예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세탁소에 옷 맡기는 비용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로 만드는 드라이클리닝 세제 솔벤트 가격이 이미 2배로 뛴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최대 30%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도배지, 페인트, 바닥재 등 전부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수급난에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봄철 이사나 집수리 계획하신 분들에겐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하늘길 이용료도 비싸졌습니다. 오늘부턴 장거리 왕복 항공권 기준으로 유료 할증료만 60만 원을 최대 내야 합니다. 지난달보다 4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 유료 할증료가 또 치솟을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수급에 지장이 없지만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 비중은 아주 낮아 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된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63% 올라 선물 시장이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31일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94% 오른 배럴당 118.35달러에 마감해 2022년 6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51% 급등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선박용 경유 가격도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네, 면세휴라 이 추가 세금 혜택도 없는데 4월 가격이 3월보다 50% 치솟으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민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부둣가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비교해 부둣가에는 물이 꽉 들어찼고 배들도 정박한 배들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곳은 주꾸미 축제가 한창이라 대목을 맞이해야 할 시기지만 오늘부터 크게 오른 기름값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어렵고 또 출항을 나가지 않는 어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박용 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9만 2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드럼에 23만 3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무려 9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보통 8톤급 어선이 하루 4시간 정도 조업하면 한 달에 40드럼 정도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어민들은 한 달 기름값만 36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부의 2차 최고 가격제 선박용 경유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도 포함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종을 추가로 적용한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된 이후에도 선박용 경유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애초 기름값이 30% 정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어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그나마 지난주 YTN 보도 이후에 일부 수협에서 재고 관리를 위해 면세유 공급량을 제한하기로 했던 것은 없는 일이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광어도미 축제가 예정돼 있어 하루빨리 고기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기름값 부담에 조업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민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단거리 가가지고 좀 한 2-3시간 작업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영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득이 줄다 보니까 어민들 생계도 좀 곤란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연료비 상승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 분위기 속에 당장 고기잡이 배를 띄워야 하는 어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네, 일방적인 종전 선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란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저녁 8시면 프라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대한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 관련돼서 이제 그 출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미군이 막강한 화력,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구를 어떻게 볼 건가 했을 때 한 2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이제 휴전을 하고 협상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출구를 찾지만 이란도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가치 외무장관에 나와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종전을 위한 기준선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네. 적대 행위만 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만 하지 않으면 종전을 할 의향이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란도 어떤 협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바라는 제 개인적인 희망도 좀 반영이 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이나 특정한 시점을 기회로 해서 휴전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두의 밑에 화면에 보여주셨던 셀프 종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군사적 목표를 거의 완성을 했고 대화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은 이란에 철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4주, 6주 군사작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얼추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프 종전 선언 미국은 승리했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철수한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녹화 영상을 틀었었는데 이번엔 이제 대국민 연설 생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길게 동안 할지도 관심인데 지금 내일이 미국이 관세 부과한 지 1주년이 되는 해방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련해서 성과를 또 이야기를 할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연설은 길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란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국민 연설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어느 정도 몇 개 받으면서 시간을 조절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국민 연설은
짧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신년 국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최장 기간을 하면서 네. 상당히 그 오랜 걸 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좌지선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갑자기 예정이 없는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뭐 1년 성과를 다 부각한다? 그거는 조금 좀 그 문맥이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부각시키고 출구를 얘기하는 것으로 예. 내일 연설은 그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건 4월 6일이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앞당겨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성과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결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6일 아니면 6주를 굳이 따지면 4월 11일, 10일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떤 데드라인, 자신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그 포석을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선언을 좀 해야죠. 그래서 4월 1일 날 선언을 하고 4월 6일 날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란과의 협상이 좀 급문살을 타면서 플랜 A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그 대국민 선언을 연설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포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란을 압박하거나 이제 차후 어떤 그 추후 조치를 철수를 하기 위한 네.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대국민 연설하는 건 어쨌든 어떤 성과가 있거나 무엇인가 결정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제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데 법적으로도 4월 28일까지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을 의회 측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6주 안에, 그러니까 군사작전 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원래는 그 미국 헌법을 보면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연방 의회에만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그때 역사를 보시면 그 당시에 프랭클린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네.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그래서 연방의회로 가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하죠. 전쟁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상황을 가서 함께 이겨냅시다 얘기를 한 다음에 연방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게 확충이 되면서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렇게 의회가 갖고 있는 전쟁 선포 권한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 모든 거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았고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너무 연방 정부가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니까 그거에 발끈하는 의회가 전쟁 권한법을 갖다 통과시켜서 결연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선포를 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 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어떤 제한된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부가 어떤 그 전쟁 권한법이나 결의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을 행정부와 의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연방 대법원밖에 없는데 이거는 대법원에 끌고 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이 어떤 그 법적으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존중해서 전쟁을 빨리 끝난다고 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못하고 있는 그 석유 우리가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석유 사가든지 우리는 많으니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무책임하죠. 전쟁은 미국이 일으켜놓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란이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러한 그 강수를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해결 없이 이제 미국만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대단히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렇게 강수를 두니까 출구 전략이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유인이 없고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일 산유국이 2019년 이후부터 중동산 원유를 수입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미국 내도 오르긴 하지만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다 봤는데 동맹국들도 안 도와주고 영내 국가들도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조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도 영국과 프랑스 꼭 집어서 기억하겠다라면서 또 뒤끝을 보이긴 했는데 정말 트럼프가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안 하고 전쟁을 끝내버리면 우리 석유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꼭 집어가지고 유럽 동맹들을 비난하고 기억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명분으로 유럽 동맹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유럽 동맹들이 책임져야 된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유럽 동맹 책임질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정치적 명분을 만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장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그러면 그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면서 통행력을 받을 거다. 이런 그 주장도 나오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비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제한적으로 통행을 시켜줬는데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거는 전쟁 당사자가 아닌 국제사회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을 상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로서의 비난 그리고 어느 국가가 통일력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란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이 처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위로금 정도 지급해 주겠다. 뭐 이런 국제사회 공감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통행로를 부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이란이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풀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서 미국도 최소한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푸는 이런 성과를 얻어야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물론 그 전쟁이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뭐 테러라든지 비정규전을 이란이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란이 지금 직면한 그 경제적 어려움이라나 재건에 있어서의 재정 확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협상에 나올 요인이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은 버리고 수습은 이제 남에게 맡기는 시기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들려온 소식이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연합체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게 실제로 여는데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유럽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일본, 어떤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건 연합체를 만들었다는 거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교전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열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추후에 보다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한 뒤에 이란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이란에서도 종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란 내에서 대통령의 입지가 권력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혁명수비대에서는 오히려 미국 IT 기업을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고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 협상의 방점을 찍으면서 협상을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군사력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폭탄으로 협상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거를 이란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돌려보면 지금 하메네이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안 보이잖아요. 트럼프의 상대는 안 보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외무장관이 나와서 협상할 수 있다.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혁명수비대에서 나와가지고는 군사력 얘기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이 테러를 도와줬기 때문에 공격할 거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나 이제 아락치 외무장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란의 신정 체제를 중동 정부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 무스타파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도 있고 그다음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있는데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어떤 신상이 불분명하고 이제 그 이상설의 힘을 얻어가고 있잖아요. 네. 공식성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거에 하메네이 2대 지도자가 폭사됐을 때 임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어쨌든 그 대행 3인의 대행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 분의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친정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혁명수비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강압을 하면서 어떤 군사적 차원에서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면 예. 협상을 하려면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국무부라든지 외교부 또 수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화파 어떤 그 협상파라고 할 수 있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앞에 나서는 거고 혁명수비대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을 높이는 역할을 미국의 헤그섹스 국방장관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나와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이란도 이제 협상에 진심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 미국의 이란의 어떤 그 협상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고 이 그 미국이 얘기했던 협상의 주체가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페제스키안 대통령, 그다음에 아그라치 외무장관 이러한 어떤 대화파, 유화파가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동행보도 하고 이렇게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란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 어떤 협상의 메시지도 모스타바의 뜻인지, 그럼 모스타바가 전쟁이 끝날 때 모습을 드러낼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한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변 이사설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신년 연설회 때도 또 녹화된 그 어떤 그 메시지만 내보냈고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이 신병 이상선과 관련해서 4월 8일이 아닌가 중동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메네이 폭사당한 하메네이 지도자의 40제, 우리나라 말로 뭐 49제 같이 의미 있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8일까지도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면 신변 이상성이 훨씬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떤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든 온경파든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도 상당히 큰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하고 대응하는데 지속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 국면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4월 8일 넘어서까지 무스타바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위험을 받고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8일 아버지의 추모 기간이 끝나는 날에 모스타바가 나올지 아닐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은 미국의 혹시 모를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해서 100만 명 동원령을 내렸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여군도 보여서요. 인간 방패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12살 아이들이 이제 그 혁명수비대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저 영상인데 저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지금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결의를 대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건 분명하게 아동 착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서는 이란의 결의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의 어떤 그 지상군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그 미국이 어떤 지상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도 저런 군사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도 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군 3번째 항모가 중동으로 가는 중인데 내일 대국민 연설인데 출발을 해서 중동에 도착하는 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린단 말이죠. 이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7천 명의 지상군이 배치가 돼 있고요. 이미 항모 2개 전단이 배치가 돼 있고 3번째 항모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협상을 하든 아니면 종전선언을 하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종전선언을 하고 4월 6일을 만약 기점으로 해서 철수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바로 4월 6일 날 모든 병력들이 철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란 병력들이 최대로 결집해 있으면서 이란을 압박하면서 어떤 이란의 무모한 대응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라는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항모전단이 지켜보면서 이제 조금씩 철수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2주 정도 더 얘기한 거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그러한 군사적인 전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쟁 여파로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인데 미국 국적의 여자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의 축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전조가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즉 테러와의 전쟁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러한 우려 섞인 우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자가 됐던 서방의 어떤 인사들을 이제 자발적인 외로운 늑대가 됐던 아니면 친이란 민병대 테러 조직이 됐던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러한 테러 어떤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갖고 온 가장 큰 부작용이 이러한 테러의 부활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 전쟁 33일째 상황을 저희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조금 전 회의 모습 보시죠. 네,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움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이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로 우리가 전환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잘 이어가기 바랍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서 비롯된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청와대와 우리 국무총리실이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총괄 점검하면서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직접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품목별 소관 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됩니다.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현장과 상시 소통해야 한다면서 지방 정부별로 세밀한 점검과 또 과와 부족의 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중적인 관리를 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우리 산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치솟는 원료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부 멈췄고 화장품 업체는 수출길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등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곳이지만 한창 돌아가야 할 기계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많게는 90% 가까이 뛰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일부 원자재는 이란 전쟁을 이유로 수입이 아예 끊겼습니다. 그나마 있는 원자재 물량도 비닐 페트병처럼 생필품이나 대기업 쪽으로 먼저 가면서 중소소재 부품 업체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량도 평소보다 30%에서 40% 가까이 줄었고 매출 타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3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보다 약 한 30%가 감소가 되었고요. 문제는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는 지금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수출에 나선 화장품 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창고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려던 제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계약은 마쳤지만 이란 사태로 현지 유통만 안전이 흔들리면서 초도 물량부터 발이 묶인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더 지연이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물품 공급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수출이 안 돼서 자금난에도 좀 많은 힘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못 구해 생산이 멈추고 만든 제품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 이란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국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이소호입니다. 이란 사태로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들끼리 카풀을 하고 출장 방향이 같은 직원들이 차를 같이 타기도 하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외근을 나서는 길, 직원들이 차 한 대에 함께 올라탑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차를 몰고 나섰을 텐데 출장지 방향이 비슷한 직원들끼리 일정을 맞춘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탓에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이른바 나홀로 차량 대신 자발적 동승을 택했습니다. 이제 출장이 가야 되는데 이제 오브제에 걸려서 못 가는 친구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기로 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거리 직장으로 출근하는 변수님 씨도 최근 동승자가 생겼습니다. 연일 주유소 간판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직장 동료와 카풀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게 다소 번거로웠지만 주유비를 생각하면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고유가로 교통비가 많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풀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해보니까 교통비도 많이 절감되는 것 같고. 이란 사태로 고유가 우려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충북농협이 아예 사내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 간 소통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줄어서 좋고 그 밖에도 평소 이제 소통이 부족했던 직원들끼리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일상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얼마 전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는 양육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주변인들을 만나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까지 키웠는데 집안엔 개 2마리 사체와 애완동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모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다 숨지게 했을까?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YTN 취재진은 이웃은 물론 친모의 친인척들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공통된 증언은 A씨가 어릴 적부터 지적 능력이 부족했고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이혼 후 A씨는 조부모 손에 맡겨졌는데 초등학생 때도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 가출이 잦았고 보육원에서 지내길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웃들도 A씨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는데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 제대로 못하고, 이 통제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데다 유년부터 사회적 고립과 방황이 이어진 만큼 판단력을 키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적 인프라도 없고 네트워크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거나 이런 자원들도 없고. 수사기관 역시 A씨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으면서도 애초에 A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더 필요했던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의 폐식용유 수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공장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고 동쪽을 중심으로 비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이남 내륙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들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지만 영서와 충북 북부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맑고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기 더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마스크도 착용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강원도와 충청 그리고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더욱 흐려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